강현국 시인이 전해드리는 고요의 남쪽 편지입니다.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꽃피는 봄날입니다. 꽃피는 봄인데 오늘 좀 슬픈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찍 생을 마감한 배영옥 시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새벽에 배영옥 시인의 특집을 읽었습니다. 삶의 자국이 무척 슬펐습니다. 못다한 사랑을 두고 일찍 떠나서 슬픈 건지, 슬퍼서 이성을 살아가는 게 슬퍼서 일찍 떠났는지, 떠난 그가 이름만 알고 있었던 배영옥 시인이 나를 찾아와서 내 가슴 속에 아침까지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찰의 정멸보궁 같았습니다. 배영옥 시인은 1966년 대구에서 출생해서 지난해 2018년 6월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좋은 시인이었는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매일 신문에 누가 나를 읽고 있다라는 시로 문단에 등단을 했죠. 참 아까운 시인이고 좋은 시를 많이 쓸 수 있겠다 싶은 분이었는데 일찍 가시니까, 일찍 떠나니까 참 허전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그렇듯 참 슬프죠. 생자필멸이라든가 회자정리라든가 사별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말들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슬픔이 죽음에는 늘 따르는 것 같습니다. 배영옥 시인을 제가 사적으로 직접 만난 기억은 없습니다. 제가 시와반시 잡지를 하면서 많은 시인들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배영옥 시인과는 이런 기억이 있어요. 한 5, 6년쯤 됐나요? 저희 잡지 사정이 좀 어려울 때 원고료 대신 정기 구독으로 대체하겠다는 제 생각을 이메일로 주고받았던 기억, 그러면서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 또 그것을 흔쾌하게 받아들였던 기억 나는군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아주 이색적인 산문집 한 권을 받았어요. 쿠바의 애인을 홀로 보내지 마라. 도발적인 제목의 산문집이었습니다. 아마 그 쿠바에 여행을 하면서 그 견문을, 체험담을 기록한 것 같은데요. 무척 그 열정이 넘치는 시인, 참 대단히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 문학과 삶에 대한 그 뜨거움이 있는 그런 시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 문학 공부를 대학에서 했던 박지영 시인의 그 회고에 의하면 대단히 그 배영옥 시인은 내성적인 사람, 조용한 사람, 이렇게 떠들썩한 곳에는 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이 어떤 모임에 있어도 있는 둥 마는 둥, 자신의 어떤 여기 있네 하는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시인. 어쩌면 외롭게 문학적인 내공을 쌓으며 혼자 그렇게 살았던 시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영옥 시인의 문학과 삶에 대한 아픈 이야기를 읽고, 그리고 이제 그녀를 가슴에 묻고 사는 한 시인의 순애보도 풍문으로 듣게 되고 또 확인하게 되고, 참 여러 가지로 가슴이 찡한 그런, 제게는
하나의 어떤 사건처럼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배영옥 시인 시 몇 편 함께 감상을 하시겠습니다. 겨울연못이라는 부제가 붙은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겨울연못과 이렇게 포개어서 노래하고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풍향계 같은 발자국만 남겨놓고 새들은 다 어디로 갔나? 얼음 위에 찍힌 풍향계가 저 멀리 북극을 향해 치닫는 동안 나는 무엇을 했나? 누군가 던진 돌멩이가 얼음에 박혀있는 겨울연못, 돌멩이가 반만 박혀있다고 물고기가 반만 놀라는 것도 아닌데 물속을 들쑤셔서라도 고통을 확인하고 싶어 맨발로 어두운 바닥을 헤매고 싶어. 풍향계가 반만 돈다고 북극이 가까워지는 것도 아닌데 새들은 왜 발자국을 남겨놓고 갔을까? 나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 누군가 나를 향해 던진 돌멩이만 바닥으로 가라앉는 겨울연못, 이 악물고 더 깊이 바닥으로 파고드는 돌멩이들. 이런 시입니다. 이 악물고 더 깊이 바닥으로 파고드는 돌멩이들 같은 그 구절을 보면 악착스럽게 문학과 삶을 천착해 했던 시인의 의지 같은 것, 그 삶의 자세 같은 것이 보이죠. 그리고 군데군데 이렇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했나? 또 여기 보면 새들은 왜 발자국을 남겨놓고 갔을까? 나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 이렇게 삶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 같은 것, 꼭 이 세상에 온 어떤 자신의 몫에 대한 아픈 성찰 같은 것, 이런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고영 시인에게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암전이라는 작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별을 바라본다는 건 살아남은 자네를 서로에게 보여준다는 의미, 언젠가 찰나와 순간의 에너지를 폭발시켜 유성처럼 끝장을 보겠다는 결심, 이것은 신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부터 예정된 운명이자 수순, 파멸과 파탄의 시나리오, 별의 시체를 몸속에서 꺼내 보여줄까? 죽음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연습이 필요한지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데 왜 너만? 별을 향해 걸어갈 내 발자국에는 왜 검은 걸음이 묻어 있는지 훗날 네게만 말해줄게. 그 훗날은 언제쯤일까요? 자신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고영 시인에게 마지막으로 배영옥 시인이 전하는 슬픈 고백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까 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생각나는군요. 훗날의 시집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작품은 어쩌면 그가 마지막 쓴 작품이 아닌가, 이를테면 절명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읽겠습니다. 필자는 없고 필사만 남겨지리라. 표지의 배면만 뒤집어 버리라. 순환하지 않는 피처럼, 피에 감염된 병자처럼 먼저 다녀간 누군가의 배후를 궁금해하리라.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나의 전생이여, 마음이 거기 머물러 영혼을 돌이켜
보리라. 어쩌면 자신의 묘비명에 적고 싶었던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이 시를 쓴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필자는 없고 필사만 남은 훗날의 시집이 언젠가 작고한 배영옥이라는 이름으로 머지않은 훗날 우리를 찾아올 테죠. 나는 이렇게 살다 갔다고. 당신들을 사랑했다고. 오래된 서찰의 정멸보궁처럼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각오 없는 그가 배영옥 시인이 우리 곁을 찾아와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래오래 살아갈 테죠. 이렇게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생동하는 봄날 한 시인의 죽음, 그 쓸쓸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도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격언, 이런 말은 아마 배영옥 시인 같은 경우를 두고, 배영옥 시인의 훗날의 시집 같은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현국 시인이 전해드린 고요의 남쪽 편지였습니다.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맘의 강물 끝없이